오늘은 오래간만에 미국 바이스의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좋아하는 연예인을 친구처럼 느끼는 이유. 본격적인 기사 소개에 앞서 최신 심리학 용어 하나를 알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준사회적 관계입니다. 내 친구는 서로 쌍방향의 영향을 주며 형성된 사회적 관계죠. 하지만 좋아하는 정치인,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과도 때때로 친밀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일방향의 관계입니다. 쉽고 간단하게 말하면 이러한 관계를 준사회적 관계라 합니다. 아무튼 기사는 K-팝에 몰입하는 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사를 보면 이것이 마치 우리의 90년대 후반 및 2000년대 초반에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뤘던 사생팬 이야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기사의 흥미로운 점은 왜라는 질문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후반부로 갈수록 그러한 몰입이 가져오는 긍정성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K-팝에 심취하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입니다. 이렇게 아티스트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27살에 필리핀 마닐라 출신의 마케팅 전문가 트리시 멘차카 씨는 이렇게 말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K-팝 산업에 아직 입문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처럼 멘차카 씨도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왜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 팬들은 왜 그렇게 열광하는 것일까? 이제 그녀는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의 팬덤인 아미의 자랑스러운 일원이다. K-팝이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인 현상이 된 이유 중 하나는 팬 기반의 헌신과 몰입이다. 아이돌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팬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한다. 한편 팬들은 자신들의 팬덤 활동을 매우 공개적으로 행한다. 예를 들어 아이돌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비행기에 광고를 한다든가 하는 일 등이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이 음악에 별로 감흥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K-팝 팬들과 아이돌의 관계가 궁금하다고 말할지 모른다. 다만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다른 것으로 부르는데 바로 준사회적 관계다. 임상 심리학자 존 펠릭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연예인, 음악가 그리고 정치인과 같은 유명인의 팬이나 지지자가 자신의 우상을 위해 관심, 시간, 심지어 감정까지 투자할 때 준사회적 관계가 발생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려는 자연스러운 욕구가 있다. 그런데 왜 당신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당신을 모르는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걸까? 펠릭스는 일부 연구에서 외로움이 준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변수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팬이 외롭다는 의미는 당연히 아니다. 다만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차단되면 사람들은 다른 곳을 바라보고 그런 감정을 내면에서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전 세계를 물리적 고립으로 몰아넣은 대유행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K-팝을 발견한 여러 이유 중 하나는 될 것이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일상의 일부를 브이로그, 라이브 스트림,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공유한다. 이 때문에 멘차카 씨와 다른 팬들은 그들과의 관계가 항상 일방적이라고 느끼지는 않는다. 멘차카 씨는 말한다. 그들을 알고 있고 실제 친구이며 둘 다 서로를 응원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펠릭스는 아이돌의 일상을 많이 보게 되면 마치 진짜 친구처럼 자신의 삶을 공유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 그 결과 팬들이 연예인과 더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된다 설명했다. 44세의 팬 미치 카냐프랑카 씨는 말한다. 리얼리티 TV쇼부터 다큐멘터리, 비디오 비하인드 클립까지 방탄소년단이 보유한 콘텐츠 의향에 놀랐습니다. 라이브 위버스,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미디어 존재와 함께 저는 개인적으로 그들을 알고 있고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그들이 기쁠 때와 슬플 때를 아는 것 같아요. 그녀는 조카의 제안으로 처음 K-팝에 입문했다. 그녀는 이후 본격적인 팬이 되었고 작년엔 방탄소년단의 생방송을 보기 위해 LA까지 날아갔다. K-팝 아이돌은 팬들과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아이돌들은 자신의 삶을 캐주얼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게 한다. 펠릭스 씨는 준사회적 관계가 세 단계를 통해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는 단지 오락적인 목적으로 관계가 존재하는 단계, 두 번째는 팬들이 아이돌에 대한 감정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단계, 세 번째는 팬이 자신을 아이돌과 동일시하는 단계다. 펠릭스 씨는 팬들이 자신들의 아이돌에 대해 너무 감정적으로 몰두하게 될 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말한다. 애착이 너무 현실이 되어 아이돌이 특별히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거나 관계의 환상을 깨는 일을 할 때 상실감과 배신감에 시달릴 수 있다. 그들에 대한 관심이 생산적인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된다면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멘차카, 나디아, 카냐 프랑카 씨와 같은 팬들은 자신과 아이돌의 관계가 일방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 즉 자신이 아이돌을 안다고 느끼지만 아이돌은 궁극적으로 그들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관계가 얕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준사회적 관계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내가 정착하고 투자하게 된 건 방탄소년단이 제 삶에 끼친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인디 음악과 언더그라운드 음악 애호가로 과거 그녀에게 K-팝은 음악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녀가 방탄소년단의 한국어 가사 번역본을 읽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저는 그들이 말하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 그들의 테마는 정말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또래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겪는 일이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사회는 항상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 등에 대해 강요하지만 인생에는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심리학과 대학원생인 나디아 씨는 K-팝과 그로부터 탄생한 준사회적 관계가 그녀의 감정을 관리하고 일상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아이돌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롤모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위너의 구성원은 창의적이고 열심히 일하지만 여전히 겸손하다. 이는 그녀에게 같은 방식으로 영감을 준다. K-팝 아이돌의 행동 방식은 팬들의 삶에 매우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맨차카 씨는 그녀의 아이돌이 열심히 일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존경한다. 그들은 결코 어떤 것도 대충 하지 않으며 당신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당신에게 영향을 줍니다. 카냐 프랑카 씨는 방탄소년단이 그녀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녀가 다시 그림과 일기를 쓰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그룹의 구성원이 읽은 책을 읽고 있다. 하지만 연예인과의 관계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동료 팬들과 맺은 우정이다. 카냐 프랑카 씨는 말한다. 제가 이 팬덤에 있으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동료 팬분들과의 발전된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들로 인해 이전 친구들과도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저는 제 조카와도 일을 공유한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나디아 씨는 말한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결속의 과정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같은 취미를 갖고 있지만 서로 다름도 인정해요. 공감하면서 대화하고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덜 외롭습니다. 팬덤은 맨차카 씨에게도 안전한 공간이 되었다. 공유하는 관심사와 가치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장소다. 당신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제 경험을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매우 건전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존경하고 큰 영감을 받은 사람들을 지원할 뿐이에요. 기사를 보면서 저는 우리 언론들의 걱정하는 모습이 오버랩됐습니다. 다만 청소년 시기의 젊은 치기, 이딴 접근법 따위는 없다는 점에서 또한 많이 다르다는 점도 느껴집니다.